자, 우리는 지금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식이 뭐랄까 근본부터 뒤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계획 세워서 기계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실행하는 그런 자율적인 파트너를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오늘 이 혁명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수백만 달러짜리 실수를 아예 일어나기도 전에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 특히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는 제약체조 같은 산업에선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결함을 발견하면 사실상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품질 관리가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에서 미리 예측하는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이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의 품질 관리 방식은요,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왜냐하면 제품을 일단 다 만들고 나서야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맞습니다. 불량이 딱 발견됐을 때는 이미 시간이며 돈이며 쏟아부을 대로 다 쏟아부은 뒤라는 거죠. 결국 그 비싼 걸 통째로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품질 저하 비용, 즉 COQ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떠안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철학이 이렇게 진화해 온 겁니다. 세 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문제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사후 대응. 그 다음 단계는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 자체를 튼튼하게 설계하는 사전 예방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마치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듯 실시간 데이터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막아버리는 예측의 시대. 바로 여기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기존의 QBD 방식이 한 번 만들면 잘 바뀌지 않는 딱딱한 청사진 같았다면요. 새로운 QBDD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나 AI 같은 기술 덕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공정 전체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진짜 살아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놀라운 예측 능력의 중심에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이죠.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살아있는 복제품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현실 공장의 살아있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 곳곳에 있는 센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하고요. 현실 세계와 함께 배우고 진화하는 말 그대로 가상의 쌍둥이인 셈이죠. 이 그림이 바로 디지털 트윈의 심장부입니다. 양방향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현실 공장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면 디지털 트윈 속에 있는 AI가 그걸 분석하고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이야 라는 명령을 다시 현실로 보내주는 거죠. 마치 현실과 가상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순환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니까 생산 실패율이 무려 40%나 줄어들었어요. 40%요? 그리고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걸 막아서 하루에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요? 대단하죠? 사실 비용 절감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석을 보니까요, 신약 개발 기간을 18개월, 즉 1년 반만 앞당겨도 그 제품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라는 게 무려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발 속도가 곧 돈인 셈이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살아있는 공장은요, 훨씬 더 거대한 기술 혁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AI를 쓰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AI를
도구로 쓰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AI 에이전트는 뭐냐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를 딱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찾아 쓰고 행동까지 하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진화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맨 처음 생성형 AI는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단계였죠. 여기에 자율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게 바로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말하자면 일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틱 AI, 즉 하나의 전문가 팀으로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이 에이전틱 AI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의 AI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연구 에이전트가 가설을 세우면 실험 에이전트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또 분석 에이전트가 그 결과를 해석하는 식으로요. 각자 자기 전문 분야를 맡아서 마치 인간 전문가 팀처럼 협력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순히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발명이라는 과정, 즉 과학적 발견 그 자체를 자동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AI 동료 과학자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더 이상 과학자를 돕는 보조도구가 아니에요. 연구 파트너이자 때로는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과학 연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가설을 세우는 것부터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심지어 마지막에 논문을 쓰는 것까지 AI가 전부 다 해내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AI 과학자들은 이미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더 효율적인 배터리 소재를 발견하는 등 실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 AI가 쓴 논문이 인간 전문가들의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학회에 발표되기까지 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AI 동료는 앞으로 우리의 일과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인간의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독창성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려는 시도죠. 새로운 모델은 인간 참여형이에요. 인간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AI 에이전트들이 그 복잡한 실행 과정을 알아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휘자가 되고 AI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연구개발 비용은 최대 20%까지 줄어들고 신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속도도 20%나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혁신을 이루는 그런 미래가 열리는 거죠.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발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에게 우리 인류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해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